네, 김준석입니다. 다시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축구계에는 수많은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비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죠. 하지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직접 들어올린 거장, 바로 그 마르첼로 리피와 같은 명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의 무서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의 비극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한 나라의 축구가 결국 제 손으로 그 끔찍했던 예언을 다시 파헤쳐야만 했던 비극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경악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글자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들 스스로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거를 직면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중국의 언론 소후닷컴이 내놓은 최신 기사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핑계를 찾지도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6년 전 이탈리아에서 온 이방인 감독이 자신들의 속을, 그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뒤늦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리피가 옳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리피 감독이 내렸던 그 고소장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천재적인 의사의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품격의 문제입니다. 리피 감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박력, 의지, 투지, 개성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경기장의 전사를 만드는 4개의 기둥입니다. 이 4가지가 없다는 것은 그저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피는 그들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이 텅 비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선수 자격에 대한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신과 피어싱, 염색에만 관심이 있다. 리피는 단순히 선수들의 겉모습, 그들의 패션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해 절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수들의 정신이 그라운드에, 팀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적인 자아와 경기장 밖에 헛된 것들에 쏠려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쓰라린 한마디. 대표팀을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독의 사임 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초는 이미 너무나도 썩어버려서 더 이상 수리해서는 쓸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전부 허물고 맨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뿐이다. 한 나라의 축구에 이보다 더한 절망적인 진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의 기초는 이토록 썩어 문드러지고 말았을까요? 소후닷컴의 기사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 관점, 바로 갈망의 죽음, 돈이 독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바로 죽음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고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있을까요? 하나, 실력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고액 연봉. 둘, 막대한 부는 안락함과 자기만족을 낳습니다. 셋, 그리고 그 자기만족은 모든 동기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왜 굳이 더 노력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넷, 노력의 부재는 참담한 실패로 이어지고 그 실패는 역설적이게도 유일한 성취인 그 달콤한 고액 계약에만 더욱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출구 없는 무한 지옥의 반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패배에 분해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일본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베트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뒤 아무렇지 않게 회과 파티를 즐기던 중국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선수들의 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슴과 머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패배를 국가적인 수치로 여기고 다른 한쪽은 그저 오늘 업무 끝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선수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땀과 눈물의 가치를 배우기도 전에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손에 쥔 소황제 세대를 만들어낸 것, 그것은 바로 중국 축구 시스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감독을 수없이 갈아치우고 실력 있는 선수를 귀화시키고 새로운 세대로 탄을 갈아엎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급급했을 뿐 병의 진짜 원인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리피 감독이 너무나도 오래전에 정확히 진단했던 문화와 태도라는 이름의 그 깊은 병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년 전 월드컵을 제패한 세계적인 거장이 그들에게 맑은 거울 하나를 건넸습니다. 너희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를 소중한 기회이자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거울을 향해 돌을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스스로 허리를 숙여 차가운 바닥에 흩뿌려진 그 날카로운 거울 조각들을 피가 나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것은 그 깨진 조각들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6년 전 온전했던 거울 속에 있던 모습보다 몇 배는 더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몇 배는 더 처참하고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대표팀의 부진,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프로 정신의 붕괴, 선수로서의 존엄성 상실, 그리고 돈과 명품, 화려한 겉모습이 땀과 투지, 팀의 영광이라는 그 신성한 가치를 집어삼켜버린 핵심 가치의 총체적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년 전 마르첼로 리피의 그 말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꿰뚫어본 명장의 마지막 경고이자 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진단서를 약으로 쓰는 대신 불길한 예언이라 치부하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지만 그 영혼까지 썩어버렸다면 과연 재건은 가능한 것일까요? 마르첼로 리피 감독의 이 예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장의 경고를 외면해버린 중국 축구에게 과연 탈출구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역시 이 거대한 담론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텅 빈 경기장에는 아직도 거장의 경고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